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기쁜 소식이나 이슈들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기도 정확하게 봐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긍정의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진중하게 카드를 뽑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많이 담아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구독과 좋아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엔젤타로를 응원해주세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오늘은 순서 바로 공개할게요. 1번, 4번, 3번, 2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다가올 좋은 소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뒤집어 볼게요. 우와! 자, 은둔자와 달 카드의 성이 나왔는데요. 돌성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카드가 같은 걸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은 운둔자는요. 현자, 예언자, 철학자라는 키워드가 따라와요. 그리고 달의 성 카드는요. 안전, 내면으로 파고든다, 방어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돌성은 단단하게 나를 잘 지켜주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여러분은 요즘에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그 고민의 그 깊이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할까?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을 많이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에 관한
답을 찾게 되는 게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은인이죠. 어찌 보면은 은사님을 만나는, 내 인생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어떤 은사님을 만나는 경우, 또는 책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강하죠. 사실 이런 타로 카드의 배경에는 종교적인 기원이 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키워드에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답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좋은데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래, 유레카. 내가 찾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찾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야. 이것으로 정말 종결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를 만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지 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 좋네요.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어떤 해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뭘 구하는 거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깊은 속마음에서는 이미 내가 생각하는 완성된 모습이 있다. 완전체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끌어당겨지고 있대요. 근데 그걸 뭔가 글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뭐 섣불리 어떤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맺었다가 정말 낭패를 보기도 해보고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쪽이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저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막 믿었다가, 또는 그렇게 막 행동했다가 또 거기 가보니 아니구나 라는 걸 깨우치는 걸 반복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종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구나. 이게 신의 한 수구나. 또는 결국에는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껏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거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되는 모먼트를 만난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이 가지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과거이기도 하면서 현재이기도 하면서 미래이기도 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대에는 어땠지? 20대에는 어땠지? 30대에는 어땠지? 40대에는 어땠지? 50대에는 어땠지? 뭐 60대는 어땠지? 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무튼 내 지나온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깨우치는 것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제는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었던 어떤 문제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어떤 해답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그 호기심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 라는 그런 태도. 어찌 보면 저는 그런 호기심이 초심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오셨든 또는 삶을 꾸려가셨든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에, 내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나는 누구인가?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그런 호기심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 그것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무언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듯한 자신의 모습,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꼭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걸까? 배워야만 아는 걸까?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다면 조금만 더 끈기를 가지고 시간을 스스로에게 좀 할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아셨죠? 곧 다가온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뽑아볼까요? 자, 오, 와, 너무 신기하게도 두 장 카드 모두 이수의 카드가 나왔어요. Two of Cups, Two of Swords. 자, 이수는요, 수비학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요.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본다. 모든 사물의 이면을 바라본다 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어나는 일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 본질 또는 의도 또는 빛과 어둠 모두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 조금은 추상적이게 들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갈구하는 게 사실 물질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답을 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답을 내놓기가 너무 쉽죠. 내가 가진 재산이 많은가? 나 공부 잘하나? 학벌이 좋은가? 친구가 많은가? 사는 동네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어떤 수준은? 이런 것들 말하기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쫓는 문제의 맹점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영적이라는 거죠. 네. 물질과는 다소 거리가 먼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방향은 Two of Cups. 나와 진심으로 그 본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뭔가 교류가 될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예를 들면 책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르 중에 문학과 비문학을 좀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명확한 뚜렷한 어떤 답을 제시하거나 어떤 틀을 제공을 하죠.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근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읽는 사람의 경험이나 관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상상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생각할 거리들 또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Two of Swords. 늘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래요. 외부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답을 합일시키는 그 과정일 뿐이지 외부에서 답을 주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꼭 인지하시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답이든 어떤 인생이든 명과 암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있다는 걸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래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경험하거나 시도해보거나 또는 탐구하고 관찰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잘 꾸려갈까? 완벽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 또한 완벽해 보이겠지만 그들의 인생 안에서도 빛과 어둠이 존재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쫓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실된 욕망, 진실된 갈망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도 아, 그 속에서도 내가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 속에서도 빛과 어둠이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겠죠. 이건 나에게 진리이고 나에게만 완벽할 뿐이지 모든 사람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걸 늘 마음속에 되새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깨우침이 언제 일어나는지 시기를 좀 뽑아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의
그 리딩은요. 조금 곰곰이 곱씹어봐야 할 리딩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좀 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곰곰이 한번 밤중에 자기 전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보면 이 달 카드가 나올 때에는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념에 빠지기보다는, 그래. 내가 진정으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나? 그러한 문구가 있었나? 그런 말들이 있었나? 또 내가 막연히라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이 있었나?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래. 그 사람도, 그 상황도, 그 일도 빛과 어둠이 있지. 맞아. 이런 좀 깨우침이 일어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시기운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 자, 우리 여러분 벌써 들어왔대요. 그 운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정방향 카드가 딱 한 달 내외로 들어와 주죠. 나머지는 정말 기똥차게 역방향의 카드가 나와줍니다. 한 달 내외로요. 여러분의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될 거래요. 이거구나. 내가 찾던 완벽한 답, 나만의 어떤 진리가 이 속에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우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기심을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나와 무언가 정말 일치되는 나의 그 갈망과 욕망과 완전하게 일치되는 삶을 사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또는 어떠한 글귀나 메시지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답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대해 보신다면 한 달 안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Love Partnership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Two of Cups라는 카드와 정말 잘 어울리는 오라클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곧 정말 깊은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실 거래요. 그게 사랑의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네, 그쵸? 사랑이라는 건 진짜 내 마음에 어떤 깊은 만족감, 깊은 어떤 유대감,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니까. 네. 정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카드에서 말하는 부탁, 조언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인정하기를 주문하거든요. 그래야 나 너 좋아. 나 너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귀인으로부터, 또는 정말 귀한 메시지로부터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한 달 내로 경험하게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올까요? 관련한 이슈들 뽑아봤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와! 더 월드가 나와주네요. 더 월드와 수성의 소식 카드가 같이 떴는데 진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떴어요. 이게 어떤 것과 관련한 거냐면요. 내가 이런 조건으로 제안을 받으면 금방 수락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속에 정말 내가 꿈꿔왔고 그려왔던 그런 제안이, 그런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제안이 될 수도 있고, 결연, 어떤 관계죠. 뭐 결혼이나 또는
정말 뭐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연애 운에서는 직업이라고 한다면 부서 이동인데 내가 와, 저기 진짜 가고 싶다라고 했던 거. 저 일을, 저 프로젝트를 맡으면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거. 그것과 관련한 제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야 라는 거죠.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유추해 볼게요. 아, 그랬구나. 자, 우선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뭘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은요, 이 성장 욕구 플러스 모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싶고 모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또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슷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욕구? 그게 힘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좀 격파해 나가고 싶고 한계를 뚫고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충족시켜주는 게 나에게는 완벽해. 그런 조건이어야 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많이 해 오셨던 패턴이 보이거든요. 뭔가 하다 보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더 화끈하게 나를 발전시키고 좀 개선시킬 만한 그런 경험 없나? 나는 아직도 에너지가 많은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갈증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듯 보여요. 그런 패턴이 보이는데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이 좀 갈증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뭔가 내가 이 속에 계속 있기에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굴레일 수도 있죠. 무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가 이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 크게 뭐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이걸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을 자꾸 찾아보셨던 듯 보여요. 네. 뭐 SNS라던가 요즘엔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책이라던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근방의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어떤 큰 성공이나 어떤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 좀 안정적으로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거, 그런 것들에 만족하거나 안주하려는 속성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답답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 수성에서도 멀리 먼 곳에서 편지를 물고 날아오는 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거리를 좀 두고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죠. 또는 회사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그랬듯이 여러분은 가까이보다는 조금 거리가 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부류의 사람이나 또는 일로 지금의 어떤 굴레, 패턴을 벗어나게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주변 사람들, 친구나 지인이나 또는 가족에게 그 답을 요청할 때가 많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 공감을 바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은 안정될진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이라던가 실질적인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했대요. 그들에게도 어떤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한계는 뛰어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뭔가 진퇴양난의 어떤 상태에 빠져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주변에 기대기보다는 조금 더 멀리 나가보는 거,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의 그 갈증을 해소시킬 만한 제안이나 또는 어떤 계약 상황,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이 들려온다고 하니까 또 마음을 열고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좋은 제안이나 소식이 꼭 직접적인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만약에 뭐 작가 지망생분들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에겐 공모전이 되겠죠. 그럼 이거 내가 해볼 만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내가 이걸 해내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 한계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또는 역으로 제안해 본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뭔가 내가 제안해 본다라는 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보인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한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기회임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 뭔가 내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다. 잘 모르겠다. 이거 기회다. 더 알아보라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그 조언을 뽑아볼 텐데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뽑아볼게요. 자, 8번의 펜타클 그리고 4번의 황제 카드가 떴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으냐. 8번의 펜타클은 장인 정신을 나타낼 때가 많은데요.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 수련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 헌신, 꾸준한 시도,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을 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제안이나 또는 관계를 맺으려면 프로젝트를 맡으려면 끊임없이 나의 능력이나 기술을 갈고 닦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만약에 어떤 제안 상황이 왔어요. 근데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할 줄 아세요? 라고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잘 갈고 닦고 있었다면, 준비되어 있었다면 흔쾌히 내가 가능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무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네.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황제가 떴죠. 황제는 부성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부성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율과 규범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의 마음가짐은 다소 좀 급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앞서다 보니까 그게 좋게 말해서는 열정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충동이 좀 잘 절제가 안 된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발현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뭔가 새로운 무언가의 답이 있을 거야. 새로운 시도나 경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기존의 어떤 나를 단단하게 지켜줬던, 뒷받침해줬던 그런 명확한 틀이나 루틴은 뭐가 있었는지, 습관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훌륭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충분히 배울 만한 시간과 안전을 제공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단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행동 방향에서도 꾸준히 내가 실력을 갈고 닦고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에 충실한 마음가짐, 어찌 보면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는
뭔가 흥분도 하지 않고 충동적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시기운을 곧 살펴볼 텐데 지금 이런 수성의 속성은 빠르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소식일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렇게 핵심을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기운 뽑아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자, 한 달, 두 달. 자, 여러분, 3개월 안으로 좋은 소식이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역방향이 한 달째, 두 달째 이렇게 나왔죠. 세 달째야 비로소 정방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2개월 안으로는 다소 조금 우리 여러분이 많이 헤매이실 수도 있어요. 또는 기술이나 능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돌파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일련의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히려 지금 당장 이런 좋은 제안이나 그게 어떤 취업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잖아요. 이직이나 스카우트 제의라던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좀 더 준비를 통해서 더 나은 제안, 더 나은 조건에 취직을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얻어낸다던가 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미루는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3개월쯤 됐을 때 내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자신 있는 능력과 기술을 선보일 수가 있어. 나는 이제 완전체야. 누구든 들어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오! 자, 여러분, 셀프 러브 보이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경험도 부족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한계에 직면하게 될까? 왜 내 주변에는 야망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그러지 마시랍니다.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나를 응원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고 끈기를 발휘할 만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인내를 요하는 그런 과제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지지하세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됐다. 이쯤 되면 됐어. 나는 할 만큼 했어. 할 때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의 꽃밭, 꽃길이 좀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들어올까요? 관련한 이슈입니다. 오! 자, 킹소즈와 금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오호. 자, 우리 여러분은 하시는 일에 한번 변동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요즘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아. 여러분은요,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달리해서 협상을 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의 좋은 소식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연봉이 더 높아진다거나 서로 좀 양보하지 못할 것 같았던 부분을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좀 양보하게 되는 등 해결이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뭔가 한번 걸고 넘어져 봤는데 뭔가 다른 걸 제안을 해봤는데 흔쾌히 그 내용을 좀 수정해 주네. 개선을 시켜주네. 한 발 물러나 주네. 라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 오, 이거 너무 좋은 소식인데요. 네. 자, 그러면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또 앞으로 흐름을 좀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요, 뭐 이직 제안을 해왔어요. 라고 한다면, 좀 더 높게 불러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연봉 얼마를 불렀는데, 좀 더 올려주시면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제안을 해본다던가. 근데 이런 그 제안을 할 때, 역으로 제안을 할 때 좀 떨려요. 그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너무 또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자,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기다리고 있네요. 내심. 내가 좀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새롭게 뭔가를 좀 꾸려나가야 될 텐데, 뭐 이직을 해야 될 텐데, 또는 사업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될 텐데, 미뤄왔던 과제를 좀 해결해야 될 텐데, 기타 등등등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좀 패배감을 느낀대요, 요즘에. 내가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일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들, 이런 수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나? 잘해도 밑져야 본전이고, 못하면, 너무 수치스러운데.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뭔가 만족도 안 되고, 스스로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준다고 한들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셔서 더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그런 사직서. 그죠? 이직에 대한 어떤 갈증, 욕망, 이런 것들이 좀 요즘에는 불쑥불쑥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우리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 사업 해볼까? 나는 역시나 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독립할까? 창업해볼까? 이런 마음이 막 들끓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마법사라고 한다면 요즘에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죠. 그쵸? 나도 저들처럼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다.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이직이나 정말 뭐 퇴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우리 여러분이 현재 꾸려왔던 어떤 사소한 습관이든 생활 패턴이죠. 또는 인간 관계든 조직을 꾸려온 그런 그 방법이었든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갈아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침 새롭게 다시 개편한다고 해야 될까? 새롭게 꾸려갈 만한 그런 모먼트를 만나게 된다. 그게 사람으로 오든 또는 어떤 시기로 오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그런 시기가 맞물려서 좀 운 좋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긴다. 라고도 보이네요. 우리 여러분이 진짜 이타적이신 분들 같아요. 보통은 뭔가 내가 주장이 강하거나 좀 더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사람이 이기적이지기도 하고 뭔가 포기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좀 품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저 사람들 나름의 답답함이 있겠지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자코 지켜보는 거예요. 또는 시간을 좀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킹의 소즈, 검을 든 왕도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패턴을 깨는 거,
그게 좋은 소식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보여지네요. 네. 근데 아마 처음에는 그 패턴을 깨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패턴을 깨는 게 맞나 싶기도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보통은 나는 이 정도의 연봉을 받고 이 정도의 회사를 다녔고 이 정도의 일을 맡아왔고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해나간 사람이었는데 다른 결로 나아가도 되나? 되는 사람인가? 이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한번 해보자. 또는 한번 받아들여보자. 새로운 방식이 됐든 새로운 조건이 됐든 그걸 수용해 보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을 끌어당긴다 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 텐데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을지. 자, 8번의 완즈가 행동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 8개의 지팡이는요, 움직인다라는 속성이 있어요. 계속 추진된다 또는 빠르게 퍼진다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실 거래요. 그 추진하는 일이 멈춰서지 않도록 빠르게 계속 진행시켜 보라는 이야기예요.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완성이 될 때까지는 멈추지 마라. 속도를 늦추지 마라. 만약 고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너무 오랫동안 끌지 마라. 최대한 빠르게 수용해라. 최대한 빠르게 변화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서는 페이지의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페이지의 컵은요, 동심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이고 순수한 기쁨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어떤 복잡한 그런 생각보다 현실적인 감안보다는요, 여러분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지금 도움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뭔가 나를 새롭게 자극시켜주는 거,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도록 만드는 나의 감정에 좀 솔직해 보는 거, 지금 여러분도 그걸 갈망하고 있거든요. 뭔가 내 안에 건드려지는 어떤 수치심 또는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맞서서 이겨내 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이 왕처럼, 검을 든 왕처럼 좀 유연하게 나의 행동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또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든 바꿔보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솔직해져 본다면 빠르게 어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그곳에 관심을 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거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변화가 들어오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어떤 계기는 언제 들어올지 시기운 뽑아 볼게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오! 자, 정확하게 두 번째 달.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내외로 명확하게 새로운 계기가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 달째, 세 달째에는 역방향의 카드가 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지금부터 한 달까지는 조금 이것저것 현실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해 보실 것 같아요. 우리가 습이라는 걸 깨기가 참 무서운 게 안전 때문이거든요. 보호하려는 마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구나. 여러 갈래로 뻗어져 있구나. 이걸 좀 깨닫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다소 어떤 상황이 완결이 지어질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한 두 번째 달쯤 됐을 때에는 그래,
이제는 정말 새롭게 해볼 만한 시기다라는 확신이 든다고 합니다.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만한 여러분의 어떤 순수한 동심이나 감정적 만족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가정의 평화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은 지금 여러분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느껴보는 거, 그리고 지금은 헌신할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제가 한 달 내외로는 기존의 틀을 깨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습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가정이나 지금 관계 맺은 조직이나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행동보다 생각이 빠르고 생각보다는 마음이 빨라요. 그런데 현실화 시켜지는 거는 생각이나 마음처럼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시겠지만 곧 풀리려니 지금에 더 그냥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꿈꾸는 것들, 순수하게 끌리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 억누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젠가 내가 원하는 그 바다에 다다르겠지라는 그 믿음은 늘 가지시고 지금에 헌신하고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만 한다면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먼트 만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우리 3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에게 들려올 좋은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관련한 이슈입니다. 오! 야, 여황제와 금성이 나와주네요. 자, 우선 여황제는 모성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요. 엄마죠, 엄마.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임신운, 출산운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는 애정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단 엄마는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임신 출산과 연관이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될 만한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물질과 연관이 많습니다. 무언가 엄마는 아이에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물질적, 정서적 안정을 해주고자 노력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또 좋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하고요. 금성이 같이 나와서 내 삶에 다시 좀 열정을 쏟을 만한 일 또는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 살고 싶은 터를 발견하게 된다던가 또는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던가 또는 열정을 쏟아서 무언가 케어해주고 알려주고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조직을 만나게 된다. 내가 키우고 싶은, 성장시켜주고 싶은 어떤 대상을 만나게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서요. 뭐로든 좋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라는 게 정말 슬픈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요. 앞으로의 흐름도 유추해 볼게요. 와. 자, 우리 여러분. 금전운이 좀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확실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게 된다. 이런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근데 그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좀 약간 쉽지는 않아요. 고민도 좀 많이 하게 될 거고,
약간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스트레스가 많지? 라고 느끼는 순간도 많을 거고, 또 헤매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내가 왜 이렇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예측을 못하겠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 바보 같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분들도 항상 어떤 성과를 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하고. 저는 한참 부족하죠.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룬 것들이 거짓말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약간 가면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가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내가 이룬 것들이 다 가짜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증후군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튼 여러분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성과나 결과를 보게 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만한 다음 스텝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이슈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내가 스스로 나를 완전하게 믿기가 좀 어렵고,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충만감? 이게 성취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튼 그런 성취감, 완전한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뭔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걸 달성해보니까, 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달성해 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 더 큰 열정,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시장을 발견해내는 거,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열의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거.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소 좀 피곤하시죠? 피곤하고 뭔가 헤매이는 것 같고, 좀 환경적으로도 많이 지칠 때예요. 지금 덥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보시는 시점이 여름이어야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 와닿으실 텐데, 무튼 시기적으로도 내가 막 아웃풋이 잘 나오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성취를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구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런 좋은 소식이 극대화될까? 자, 역시나 쉽게 주지 않는다. 네. 사실 이 여황제는 임산부이기도 해요. 네, 임산부로 표현이 되는데 아이를 잉태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임신에 성공한다고 해도 바로 출산하는 게 아니죠. 네, 10달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 많은 지원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매달린 남자가 나왔죠. 자,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성찰하는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해서는 세상을 거꾸로 보면서 이때까지 겪어왔던 일들을 한번 뒤엎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도 봐요. 아까 임신, 출산의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 아이가 끝까지 잘 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아이는 즐기고 있잖아요. 막 표정이 환하고 밝죠. 그것처럼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추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공부가 되고 준비의 과정이 된다. 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늘 염두하시고 행동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오늘 내 몸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뭔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다거나 그럴 때에도 굳이 거기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겠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사의 완즈가 떴나 봅니다. 기사의 완즈는 열정 그 자체예요. 그리고 뭐든 해보고 아님 말고 뭐든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뭐 많은 거고.
이런 어찌 보면 모험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0번 더 풀 카드가 나왔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다가도 또 어쩔 때는 진리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아는 사람 같단 말이야. 그래서 긍정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시고 뭔가 퍼포먼스가 잘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큼은 계속 그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자, 얼마나 큰 게 오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끙끙대고 있을지 저는 걱정하기보다는 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시기운을 좀 뽑아볼까요? 언제쯤 내가 정말 열정이 넘치게 뭔가를 성장시킬 만한 또는 나 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확신할 만한 모먼트가 들어올지. 한 달, 두 달, 세 달. 오. 자, 우리 여러분. 자, 한두 달 내로 반드시 성취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깨우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이 거꾸로 매달린 남자는 모든 일에는 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생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재밌게도 성취를 통해서 더 큰 성취를 이룰 만한 가능성을 보는 게 진짜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내외로 연이어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딱 특정한 시기에만 그 변화수가 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정방향의 카드가 한두 달 내외로 연이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첫 달 내외로 뭔가 작은 성취를 이루고 나서 한 두 번째 달쯤에 더 큰 성취로 나아가시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열정의 불씨가 계속 커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자, 우리 여러분 change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변화죠, 변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늘 마음속에 품고 계시래요. 인생은 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뭔가 지체된 것만 같고 헤매이는 것 같아도 이 순간은 카오스, 그러니까 변화하는 그 중에 생길 수 있는 당연한 일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곧 어떤 작은 성취를 이루게 되실 텐데요. 그 성취를 통해서 시야가 확장되고 정말 내가 온몸을 불사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도 보게 되실 거래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한 분야든 말이죠. 그때에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 허용만 있으면 된다. 내가 나를 위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지원해줘야지. 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줘야지 하는 그런 허용하는 마음. 그것만 가지시면 한두 달 내외로 정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안정, 이익 더 크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